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로 국민청원이 그야말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그리고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다스의 미국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을 대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스가 MB 것이 아니라면 과연 삼성이 나섰겠냐?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매주 나오시는 걸로 네, 정하겠습니다. 당명이 바뀌었습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당명 바뀌니까 좀 나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민주평화당이라는 이름이 네.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민주평화당. 예. 줄여서 민평당. 약칭을 민평당으로 할지 평화당으로 할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예. 평화당. 평화당이 나요? 민평당이 나요? 저는 평화당 추천드립니다. 아, 민평당이 과거 어떤 정당을 좀 네. 추측해서 그걸 의도하신 게 아니라면 네. 새로운 느낌으로 네. 가시는 게 어떨까. 지난주에 두 분 엘리베이터 앞에서 민평당 좀 구리구리하다. 좀 새로운 걸로 가시라 이런 조언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저도 네. 일견 네. 그런 맞는 측면도 있다 네.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당에서 우리 미래. 반격을 해서 미래당이라는 당명을 못 쓰게 됐잖아요, 그 당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예. 예. 바른미래. 저는 이제 바른미래당이라는 명칭도 네. 유사 명칭이라 해서 못 쓸 줄 알았더니 유사 선관위에서는 또 바른미래당은 유사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민주당 그 유사 명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른미래당도 유사 명칭으로 네. 보이는데 어쨌든 선관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 네. 이제 우리 미래나 미래당 측에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죠. 예. 네. 어쨌든 국민이 빠졌어요. 전직 국민의당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 국민이 빠졌으면 섭섭하진 않으세요? 제가 전에 몸담고 있던 당이어서 그런지요. 네. 바른국민당이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국민이 빠진다는 것은 네. 저희들이 이름이 정체성을 표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거기 합당한 당에서 좀 남아있기를 바라는데 이름부터 빠졌다는 데 있어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네이밍이라고 해서 이름이 참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네. 이때까지 정당 명칭에서 처음부터 익숙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어색하고 국민들한테 낯설었는데 이후에 정당의 활동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보여지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그 이미지에 대한 국민들의 기억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재정 의원님이 너무 해석을 잘해주신 것 같은데요. 방금 전 1시 46분에 참매 1호 북한의 대표단을 태운 전용기가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1시 46분 도착으로 언론이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기술 대단하더라고요. 떠 있는 비행기부터 잡아서 딱 땅에 내려올 때까지 바로 다 잡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 기술 강국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평창올림픽 개막식이 열립니다. 의원님 가시나요?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네. KTX를 타러 네. 서울역까지 가서 평창을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개막식 보시는 거예요? 추운 날 한번 오도로도 떨면서 한번 아니, 가보겠습니다. 진짜 춥대요. 그래서 굉장히 평창 드레스 코드가 있던데.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모자도 한 2개 준비하고요. 모자 2개 쓰시려고요? 네, 외투도 한 2개 준비하고 하고 예.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국민들과 같이 TV를 시청하게 될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인데도 못 가요. 그런데 못 갑니다. 사실 당직 중에 주요 당직 일부와 네. 또 그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이미 조직위에서 국제적 차원에서 TO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고 특권 누리는 거 아니라는 거 국민 그렇군요. 여러분. 이용주 의원님은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티켓을 사셨습니까? 저 민주평화당에서 주요 당직에 포함되지 맡고 계시기 않겠습니까? 때문에. 주요 당직에 포함이 돼서 초대받으신 거군요. 그렇다고 봐야죠. 국회의원 같은 초선인데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작은 당이고요. 네, 우리 큰 이제 당이고. 큰 당이니까. 그래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쉬운 마음 있으시겠지만요. 예. 우리 또 선명한 화질의 영상을 통해서. HDTV 다 그렇습니다. 나와요. 요새 너무 많이 나와요. 네. 적당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도 설렙니다. 개막식 기다리는 시간이 전 설렙니다. 저는 단일팀 어떻게 할지 선수들의 표정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어쨌든 평창올림픽 정말 성공적인 활동 다 기원을 하고요. 다녀오신 다음에 다음 주에 평창 분위기 어땠는지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주를 또 예약을 좀 하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 다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야, 다스의 변호사 비용을 삼성이 대납했다. 이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가 오늘 아침에 보도가 좀 됐습니다. 봤더니 이제 그 진보 언론들은 일면에 쓰기도 하고 주요면에 배치했는데 보수 언론들은 다 뒤에다 배치를 했어요. 잘 안 보여요. 자, 그렇지만 TBS에서는 이것을 꺼내서 핵심 뉴스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삼성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우선 다스의 소송 비용을 왜 삼성이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성이 자기 관련되는 회사가 아닌데 냈다고 한다면은 네. 자기 계열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상관없죠. 네. 현대자동차를 한다면야 또 네. 뭐 어떻게든 관련이 있을 것이나 네. 그도 아니고 결국에는 청와대와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련성, 소위 청와대와 삼성 재벌과의 관계성 내에서만이 설명될 수 있는 거다라고 네. 봅니다. 그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단서들이 그냥 단순 의혹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일부 언론을 통해서 저도 확인한 내용이 전부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김백준 집사의 그 수사 과정에서 대납 사실의 일부를 포착을 한 것 같고 네. 또 다스 문서에서도 다스의 정작 그 경리 회계 담당자가 왜 청구서가 미국의 로펌에서 오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당시 김백준 입장에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그러니까 묵인하는 다른 사정이 있음을 설명할 수 없었던 그런 정황과 관련된 서면이 드러났다고 하죠. 네. 보통 이제 검찰 수사의 관행 같은 걸 본다면은 이제 삼성이 결국에는 검찰 특검이 조사를 받고 1심 유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대부분 또 많이 또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검찰에서 어떻게 보면 괘씸한 부분이 있죠. 삼성에 대해서. 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나오면은 갈 때까지 가겠다라고 선전포고를 저는 한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게 다스에서 소송 관련 비용에서 했다는 것들은 충분히 그 전부터도 말이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죠. 압수수색을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도 했고 뿐만 아니라 우면동에 있는 센터 그리고 수원도 네. 하고. 이학수 전 부회장이죠. 그렇죠. 그 회사의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보통 자택 압수수색은 굉장히 엄격한 요건 내에서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네. 충분한 자료가 다 되어 있다. 게다가 삼성에 있어서 이학수 부회장의 지위는 그 회장과 맞먹을 정도의 그렇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곧 삼성의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 하는 것으로 봅니다. 네. 이학수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 이건희 회장의 오른팔이라고 그렇죠. 얘기되는 분이고 이분의 집을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지금 가진 증거 그리고 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을 통해서 삼성이 대납한 사실은 입증이 어렵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이후에 그 돈이 대납되는 경위가 무엇인지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에 있어서 삼성이 어떤 이득을 노리고 한 것인가 어떤 이득을 받는지에 주목을 할 텐데 언론들이 지금은 이제 이건희 회장이 1호부터 4개월 뒤에 사면받은 그것도 그렇죠. 원포인트 사면을 받은 공교롭게도 오늘 평창올림픽이 개막식이 치러지는데 그러니까요.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는 맞아요. 예. 말을 했었는데 얼마나 뭐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 사면과도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혹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정 이학수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MB 대통령과도 직접적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뭐 동문이고 네. 또 하나 다스하고도 또 거의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BBK 설립에서 직접 관여했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다스와 삼성, 청와대와 삼성을 연결하는 과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실제 BBK에 다스가 190억 투자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학수 전 부회장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삼성물산이 BBK에 100억 투자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확인이 좀 됐는데요. 삼성공화국 했어요. 2008년에 그 BBK 특검도 있었지만 삼성 특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밝혀지지 않은 것이 이번에 우르르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좀 짚어야 될 게 첫 번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현직 시절에 만약 이 진술을 김백준 당시 총무기획관이 그러니까 이 검찰에 가서 이걸 진술했다고 한다면 이게 개입이 된 거 아니에요?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삼성과 조율을 해서 다스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다. 이 자체로 위법한 건 아닙니까?
유법이죠.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직권남용의 소지도 예. 있는 것이고, 예. 뭐 뇌물의 소지도 있는 것이고 뇌물. 명백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이 사건의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게 이거라고 봐요. 최근에 이건희 부회장에 대해서 소송이 돼서 이제 이건희 회장. 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1심과 달리 2심에 상당 부 무죄가 났는데 그렇습니다. 무죄의 많은 근거들은 이거였어요. 재판부에 이재용은 청와대 박근혜로부터 겁박을 당해서 피해자다. 당했다. 이런 네. 입장에서 달라고 해서 할 수 없었다. 자, 똑같은 거죠.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이건희와 관련해서 지금 뭐 법원 보면은 만약에 다스의 소송 비용도 이명박이 겁박을 해서 줬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소위 삼성과 청와대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일방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삼성을 겁박할 수 있는 그런 역학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저 2심에 있어서 판단이 네. 틀릴 수 있다, 네. 틀리다라는 것을 의미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정영식 판사가 틀렸다? 저는 뭐 그렇다고 봅니다. 뭐 김진동 판사 때부터 틀린 게 아니었나. 이미 2심을 예측한 1심의 네. 밑장 깔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밑장깔기 전문 용어 막 나옵니다. 예. 아니, 그 김진동 판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해 안 되는 판결로 얘기하셨지만 네. 판결 자체로 이해 안 되는 거 있지 않아요? 그 삼성의 경영권 승계는 삼성만의 이익이 아닐 수 있다. 아니 그러면 그런 위법한 경영 승계가 우리나라 전체 이익일 수 있는 건가요? 삼성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줬다라고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대가 관계를 부정을 하면서 묘한 논리를 갖다 댔었어요. 그리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줄 수 있을 정도의 형량, 장량 강경을 하면은 집행유예가 가능한 정도의 형량을 때린 거죠. 그리고 또 36억이었나요? 네. 액수를 50억이 넘지 않게 하기 그렇죠. 위해서 애쓴 흔적들. 예. 공교롭게 또 이번에도 아마 뭐 30억 가까운 네. 금액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이 이제 많은 신뢰를 거둔 상황인데 향후 이게 법정에 갔을 때를 오늘 공교롭게도 날짜가 하루 차이다 보니까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건희 회장의 그런 사면이라든지 또 그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삼성과 그 집권당 그 대통령과의 그런 수수 관계에 있어서의 포괄적인 어떤 뇌물 관계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또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해버리면 이런 수사를 위한 노력과 국민적 분노는 어디서 해소가 돼야 되는지 그런 상황들이 지레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걱정이 되는군요. 있죠. 예. 그 말씀 주신 대로 정말 그 원포인트 사면을 2009년에 하거든요. 아무도 사면을 하지 않고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오로지 한 분. 이건희 회장만을 원포인트 사면을 해요. 감옥을 안 가요. 그때 어마어마한 비자금이 발견됐고 당시에 이 김용철 변호사가 양심 고백한 내용을 보면 기함할 수준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돈 주는 게 통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와인을 주라. 그다음에 말을 안 듣는 언론에 대해서는 광고로 협상을 해봐라. 굉장히 디테일이 강한 지시들이 회장님 지시사항으로 나오거든요.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원포인트 사면.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다스의 비용을 대주는 조건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지금 이재정 의원님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것에 국한되지도 않았을 거라는 저도 생각이긴 맞습니다. 합니다. 전반적으로 예. 삼성을 다 봐준 거다. 꼭 다스의 소송 예. 비용만 정말 대납했겠느냐. 오. 다스의 소송 비용만 네.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여기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테니스장 고치고 뭐 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소소한 비용도 돈 들어가는 비용들조차도 네. 직접 내지 않았다. 그랬을 것이다. 만약 삼성이 안 냈으면은 다른 데서라도 됐을 것이다. 라는 게 나올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봐요. 지금 어찌됐든 이게 검찰 조사로 확인된 것은 아니고 지금은 국회의원이지만 과거에 검사 출신 그리고 변호사 출신의 두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가 가지만 이제 어쨌거나 지금 이것은 그렇습니다. 추정, 네.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학수 전 부회장에 대해서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분이 좀 해외에 있어서 네. 들어오는 걸 봐야 되는데 올까요? 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검찰에서 오게 할 겁니다. 검찰에서. 네, 검찰에서 예. 2심 재판에서 상당수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네. 예, 경고 사인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또 수사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부를 겁니다. 안 올 수 없을 겁니다. 안 올 수 없을 거다. 조만간 와서 조사를 받고 또 구속이 됩니까?
구속된다고 봐야죠. 구속이 된다고 봅니까? 예. 이재정 의원님은 이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도로 구체적으로 행위에 개입한 정도라면 단순히 지휘 체계에서 어느 정도 직급에 있었기 때문에 추측되는 정도가 아니라 네.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뭐 같은 추측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해외에 계신다고 하는데 언론을 통해서 저는 뭐 삼성에 어떤 관련이 없다 보니까 다른 정보는 없고 언론을 네. 통해서 해외에 계신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예. 해외에 나간 경위가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여라도 아. 삼성의 그 막대한 자금력과 막대한 인력을 통한 어떤 이제 사전 예측 차원에서의 아. 다른 계획은 아니었길 바라봅니다. 예. 다른 예측인 걸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걸로 들리는데요. 아니었길 바라봅니다. 미리 이런 표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미리 그냥 나간 거 아니냐, 이 뭐 조사 안 받으려고.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사실 이 문제가 그런 방식으로 회피해서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이제 관계자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러나 검사 출신이 이용재 의원님은 올 겁니다. 어떻게든 예. 검사, 왜 그러냐면은 검찰이 오게 한다. 검사에 오게 할 것이고 예. 이번의 경우는 삼성에서 들여보낼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삼성에서 돈을 낸 사람이 낸 것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책임을 지든지, 네. 이재용 부회장이 책임지든지, 이학수 부회장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네. 이건희 부회장은 책임을 떠밀 수 없잖아요. 삼성에서 들어와서 네. 처벌 받으시라고 등을 떠밀어라도 네. 들어올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지금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김백준 총무기획관하고 삼성 이학수 부회장이 이제 그 삼성 측으로부터 이제 얘기를 들어서 소개를 해서 이제 다스 변호인을 구했다는 건데 아킴 건프라는 뉴욕에 있는 법률회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확인한 내용인데 이 언론엔 지금 아무데도 안 나왔습니다. 이슈파이터에서만 나오는 최초의 얘기인데요. 아킴 건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에이긴 회사인가요? 건프. 예, 에이킨 건프. 건프. 예. 예. 뭐 대형 로펌이라고만 저도 전해들었습니다. 예. 구체적인 상황은 근데 뭐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규모의 로펌이 예. 다스로부터 수입료를 안 받고 해줄 만한 그런 회사는 아닌 걸로. 글자로 뭐, 해줬을 리는 없다. 그리고 뭐 굉장히 저렴하게 해줬을 리도 없다. 저렴하게 해줬을 리도 없다. 네. 그렇다면 상당한 금액을 삼성이 준 건데 그렇다면 이 금액에 최소한 몇 억은 되겠죠. 매덕 넘을 겁니다. 매덕 넘다. 한참 넘을 겁니다. 10억 이상?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 제가 제대로 안 봤던, 그러니까 잘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뭐 30억이라는 예.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는 확실하게 뇌물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뇌물로 볼 소지가 충분하죠.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기업과의 네. 이익관계, 불이익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직이거든요. 네. 비단 뭐 돈의 출처도 네. 뭐 일부 나온 것 같아요. 삼성 미국 법인에서 네. 지급을 했다 미국 이렇게 나와 있어서 삼성법인에서 예. 어떤 경위인지 예. 조사하다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회사 돈을 쓴 거면 횡령에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배임죄, 배임, 횡령죄 횡령 다 예.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모든 책임을 이학수 부회장이 지고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이학수 부회장이 안 지면은 네. 삼성 누군가 또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 근데 그 책임을 이학수 부회장이 지는 게 맞습니까? 혼자. 이학수 부회장이 네. 더 이상 나는 못 지겠다라고 해서 네. 양심 삼성 고백을. 회장한테 넘기든지 아니면 삼성 부회장한테 다른 삼성 부회장한테 넘기든지 해야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삼성 회장이나 부회장이 직접적인 네.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예. 증거를 확보하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이학수 부회장 입에서 네. 그런 말이 진술 증거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 그러니까 뭐 책임지고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 구속은 된다. 검찰로서는 예. 그것을 깰 수 있는 증거를 네. 얼마나 더 열심히 찾아내느냐. 예.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어쨌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삼성 측 입장에서는 2심 판결에서 조금만 경로하셔도 이제 돈을 드리는 거는 뇌물 공여죄가 안 되는데 혹시나 이제 MB 쪽에서 이제 경로하신다라는 어느 예. 정도의 증정만 드러난다면은 예. 또 이제 면죄부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지금 판례 여건도 그러니까요.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형식만 갖추면 뇌물도 뇌물이 아닌 걸로 정영식 판사가 네.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재벌이 해야 될 것은 형식을 갖추자. 그래서 뇌물이 아닌 걸로 만들자. 이렇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이 황당해지는 사회가 되는 건데 그 어떤 때보다 법원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슈로 대두되는 것 같아요. 저는 2심 판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그거라고 봐요. 네. 이제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 증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각각의 생각이 틀릴 수가 있으니 네. 그렇게 볼 여지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양형인 거죠. 양형. 예를 들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했지 않습니까? 자, 한다면은 징역 2년 6월을 실형을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 법률 유죄를 다 인정한 그 범죄 사실만 갖고도 네. 동상의 사건에 있어서는 다 실형을 받아야 되는 사안인 겁니다. 실형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다. 그래서 이 사건이 갖는 중요성 그리고 범죄의 양, 네. 질에 비춰보면은 많은 부분이 무죄가 났다 하더라도 유죄가 된 그 부분만 갖고도 네. 집행유예는 적절치 않다, 매우 부당하다 다른 사례에 비춰보면은 대한민국에서 1억, 2억 넘어가서 실형 안 받는 예가 드뭅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자꾸 김진동 판사 이번에 뭐 사의 표명까지 했다고 네. 하는데요. 그 1심을 끌어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1심에서 1심. 대부분이 유죄가 되고서도 최저 형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상, 45년 이하에서 5년을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 치고는 굉장히 낮은 형량이었고 맞습니다. 네. 그때 이미 많은 분들이 예. 예측을 다 했어요. 다들 무당이 돼서 지금 다 맞추셨거든요. 네. 2심에서 그러니까 풀어줄 거구만 이렇게. 그렇죠. 3호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3년, 그렇죠. 뭐, 예, 집행유예 집행유예 5년. 5년 이렇게 나올 것이다 예견할 정도로 어떤 수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법원 개혁으로 국민들의 촛불이 좀 모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만이 넘었기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이 조만간 카메라 앞에 서서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삼성공화국 했었는데 그야말로 삼성공화국이었구나라는 것이 확인되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나오는데 또 하나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가 발견된 거예요. 또 발견된 거죠. 또 발견된 거죠. 2008년 특검 때 나왔는데 또 발견이 된 건데 지금 보면은 이것도 역시 차명 계좌가 모두 72명의 삼성 임원 명의로 된 거고 4천억 원 비자금인 건데 삼성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선대 이병철 회장부터 물려준 개인 재산이다. 근데 개인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님. 예전에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차명자 실명 제로하라고 했는데 계속 했던 것이고 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근데 지금도 차명 계좌에 또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4천억 지kin 돈이 네. 나온다 한다면은 저는 앞으로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 있다. 이 4천억짜리가 이번 나왔지만은 예. 또 찾아보면 또 다른데 4천억짜리가 또 몇 개씩 더 있을 것이다. 의원님 너무 정확하신 게 삼성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2008년 특검 때 계좌가 너무 많아서 제출을 못했다. 얘기를 해요. 너무 많아서 제출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더 있다. 더 있을 더 것이다. 있을 것이다. 제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뭐 들은 말이지만은 네. 예전 삼성의 전직 임원 중에 네. 그 자기 명의로 갖고 있던 계좌 네. 인마이 포켓해가지고 안 돌려준 사람도 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돌려받기 위해서 삼성에서 네. 집요하게 네. 문제 삼고 해서 일부를 돌려받기도 하고 뭐 한 경우도 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현직 임직원들은 아는 거죠. 본인들 앞으로 얼마가 있었다든지. 네. 예. 또 그중에서 일부러 또 안 돌려준 사람도 그런 존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 차명 계좌라는 것에서 이제 많이 주목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우리 부동산 실명제, 네. 금융거래 실명제임에도 네. 불구하고 차명 계좌를 만들었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네. 뭐 개인 재산이었든 또 다른 어떤 방식의 또 자금이 추가로 네. 거기에 집적이 됐든 간에 그 돈이 어떤 방식으로 또 활용됐을지 네. 어떤 창구가 되었을지 등등 여러 가지 또 파생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자금 창구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실명제를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네. 금전의 깨끗한 흐름.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 가지 많은 현행법 위반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가능성들을 내포하고 근데 이게 있는 거죠. 82억 원이나 조세 포탈을 했는데요. 이건희 회장이 지금 뭐 언론에는 건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이분이 지금 상태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저 뵙고 싶습니다. 만나고 제가 싶죠. 뭐 저희도요. 듣기로는 병실 내에서 뭐 가끔 애니메이션 영화도 뭐 보고 할 정도는 된다. 네.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생명에 직접적 위협이 있는 그런 네. 상황은 아닌 것으로 네. 제가 뭐 전해 진지한 들었습니다. 모드를 이제 그냥 뭐 참 얕은 농담으로 넘겨서 그렇지만 애니메이션 영화 정도는 보실 수 있고 이게 조금 더 이제 복잡다단한 영화는 아직 소화 못하실 정도인지 애니메이션 영화라는 게 너무 그러니까 좀 유머 네. 그러니까 헛웃음을 짓게 만드는 얘기라서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변명들이 아니라 본인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나오셔서 얘기를 해줄 수 있었더라면 제가 이런 거 가지고 잡고 웃고자 하진 않았을 그러니까요. 겁니다. 예. 삼성 기자들을 상대로 삼성이 해마다 브리핑을 해요. 회장님은 건강하시다. 그래서 건강하시면 건강한 만큼 법률적 책임도 져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광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 짐작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새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랬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것들이 했던 것들이 전부 사실로 밝혀지고 있어서 야 이대로 적폐청산을 뭐 피로증 끝내자 이거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헬기 사격을 했다. 이게 이제 국방부 특조위가 5개월 동안 조사해서 밝혀낸 사실입니다. 근데 여전히 핵심 당사자 누가 발포 명령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분일까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군지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누군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도 실제 발포 명령자 누군지 밝히지 않고 있으나 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스의 경우처럼 네. 5.18의 경우에도 발포 명령자를 찾을 수 있도록 예. 꾸준히 노력하고 수사하면은 밝혀질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5.18 특별법 이번에 통과를 하게 되면은 네. 아마 이번에 그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네. 한계점을 많이 말들 했었어요. 강제 조사권이 없어서 당사자들로부터 그 당시 군인으로부터 진술을 얻는데 어려웠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 통과가 된다면은 소위 조사자 강제성이 인정된다면은 자료를 찾고 하다 보면은 누가 발표 명령했는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슈파이터 명의로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해서 5.18 발포 명령자는 누굽니까? 이렇게 한번 캠페인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럴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아니 당초 자유한국당이 국회 전 일정을 보이콧하지 않았더라면 네. 오늘 국방위에서 아, 관련법이 이제 통과- 논의될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안타깝고요. 그 특조위에서 발표한 내용들 중에 이제 다른 내용들을 참조하자면 결국은 육해공이 모두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육해공을 모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누굽니까? 논리적 추론이 가능한 거죠. 예. 예. 전두환 대통령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고 이미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이제 운신의 폭은 없습니다. 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예. 결국- 전직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모두 상실했기 때문에 전두환 씨로 불러도 될 것 같고요. 서른 의원이 전두환 씨를 다시 청문회 세워야 된다.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 포토라인 세우고 수사를 또 받게. 수사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수사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네. 봅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은 이 엄중한 순간에 도대체 왜 국회 보이콧을 하는 겁니까? 하실 말씀이 없어서 예? 비호하시기에는 모든 증거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예. 적절한 명분이 없어서 그러신가요? 여튼 뭐 권성동 일병 구하기로 전소대 예. 전멸 작전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전소대 전멸 작전. 예,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국민이 같이 희생되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국회 이렇게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예. 합리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와 관련된 특별법은 평화당 2월 중에 통과가 돼야죠. 2월 중에 통과가 네. 되고 그러면 조사 권한을 받아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청문회 해야 세우든 된다. 아니면 검찰 조사 포토라인에 세우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1987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 이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번에 국방부의 특별조사위원회가 네. 저희들이 1988년에 50 국회 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못 밝혔고 네. 1995년에 검찰 수사했는데 그때도 못 밝혔고 2007년에 국방부 진상조사인지도 못 밝혔어요. 네. 정말 적절치 않은 표현이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DJ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못했던 일을 저는 해냈다고 봅니다. 해냈다. 그 당시 이제 DJ 정부라든지 노무현 정부는 그 당시 전국 상황상 네. 이런 주제를 들고 강력히 주장해서나 진실 밝히기가 어려운 정치적 여건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지금은 작년에 있었던 촛불 전국 이후로 그렇습니다. 많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 틈을 놓치게 되면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10년 전에 있었던 이민국 정부의 그런 어떻게 그 당시 국정원 특활비라든지 다스 비용 전환 밝힐 수 있었겠습니까? 없죠. 지금만이 가능한 거예요. 5.18에 있어서 발포 명령자도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힘을 내서 파이팅해서 밝혔으면 좋겠다. 네. 그 이제 이용주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특조위가 그 수사권이 없다라는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봉착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정도 사실을 드러낸 건데 저는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에게 호소하고 네. 또 비판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훈령에 근거해서 특조위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늘 지금 국회 전방위적인 적폐청산이나 어떤 위원회에 대해서 훈령에 근거해서 이제 권한 없는 일을 한다라고 지금 공세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자격이나 지위를 가지고 발목을 잡지 마시고 정당한 권한을 주시고 이 정도 사실이라 드러낸 걸 보면은 국민적 요구가 더 조사해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때지 네. 않습니까? 권한을 주시고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국회가 지금 나서 주셔야 돼요. 이거 법 통과 안 되면은 국민이 이 정도 사실까지 드러났는데 그냥 덮자는 거냐 하고 그 책임을 현재 자유한국당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시점이 됐습니다. 법안의 이름 자체가 5.18 진상규명특별법이에요. 뭐 다른 거 해달라는 거 네. 아니에요. 진상을 규명할 수 있게끔 네. 권한과 절차를 보장해달라. 네. 이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어요. 근데 지금 태도는 어때요?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까? 뭐 이 앞에 아니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 때 워낙 반대를 많이 어쨌든 하셔가지고 그 법안에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작년에 네. 여야 합의로 국방위에 법안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뤘던 공청회도 통과했기 때문에 전체만 상임위가 열리기만 하면은 통과를 안 시킬 만한 명분이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통과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회가 빨리 열리기를 정상화되게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 답답하네. 우리 국민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자유한국당에 문자 폭탄을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국회 이 엄중한 순간에 국회에서 보이콧을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일을 해야 될 때 일을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특히 이런 심각한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거거든요. 우리 역사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그럼에도 그분은 여전히 잘 살고 계시는데 이 문제를 그냥 넘길 거냐? 그냥 잘 사는 정도가 아니죠. 뻔뻔하게 회고록 내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심지어 그 부분에 있어서 5.18 재단이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책 배포해서는 안 된다.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 명백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네.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했더니 이거 뭐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예술가들이 하는 일을 했어요. 까만 칠을 칠하고 책을 냈답니다. 책은 또 다 냈더라고요. 예, 까만 칠을 수정본. 칠한 책. 네. 예, 그 방식으로 책을 냈는데 또 일부 내용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현재 또 가처분 심리 진행 예, 중으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참 그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들은 이런 역사를 깨끗이 청산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이슈 추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그런 생각에서 저희 민주평화당 로고에 보면은 네. 가운데 로고 부분에가 네. 촛불이 형상화된 그림으로 로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깨알 홍보를. 아유, 기대가 큽니다. 촛불이 원하는 네. 적폐적 산에 오늘은 이슈 파이터가 아니라 이슈 하모니로 왠지 그래서 이슈 하모니, 이슈 파이터하고 이슈 하모니 두 코너를 지금 신설할까 고민입니다. 아니 함께 하모니에서 예. 파이팅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함께 하모니에서 파이팅하자. 다음 주에는요 구호 정해오세요. 알겠습니다. 그 이용주 의원님 평창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